자, 저당권인데 오늘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셔. 여러분들이 물권을 공부할 때는 물권의 대표가 소유권 아니야. 소유권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갑이 이렇게 갖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갖고 있을 때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토지 소유자는 또 세 가지를 다 같이 사용 수익, 처분,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토지를 둘러싸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물권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그걸 연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 사용 수익, 처분 넣을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기능만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사용 수익하는 기능만 넘겨주는 계약을 뭐라고 배우냐면, 물어봐야 이제 알도 못하니까 내가 혼자 할 거예요. 이걸 설정 계약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사용 수익만 넘겨준다. 설정자. 그러면 여기서 처분하는 기능만 넘겨주는 계약도 뭐라고 하겠어? 설정해준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설정한다, 설정해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봐라, 이게. 설정해주는 사람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처분할 수 있는 기능만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이런 걸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러지.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은 맨 밥만 먹으면 법률행위 배워. 야, 법률행위 배움으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려고 여기에 당사자도 들어갈 것이고 목적도 들어갈 것이고 의사표시도 들어가겠지.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총칙에서 배웠던 건 끝. 여기서는 따로 그러면 그 실력이 늘지 않아. 항상 연결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소유자가 저당권자에게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저당권자 네가 소유자인 것처럼 토지를 팔아서 돈으로 교환해 가거라는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야. 아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지상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지역권, 저당권을 소유권의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서 인정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배울 때 제한물권이라고 배웠거든. 다 같이 제한물권. 그럼 우리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비교했을 때 제한물권은 일단 모든 권리는 우리는 재산권의 공통적 특징이 양상, 상처, 대포자. 아니, 상처, 대포. 왜냐하면 처분행위에 양도와 설정이 들어가니까. 그럼 상처, 대포 할 수 있는데 공통점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저걸 공부하는데 제한물권은 여러분들이 재산권의 공통된 특징에서 기억을 해 나가봐. 조금씩 추리해 나가야 돼. 공부 양을 줄여가야 된다고. 다시 상처, 대포. 그러면 이 처분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설정, 양도. 그래서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할 때 공부를 하는 거야. 다시 설량은 처분행위다. 그럼 처분행위는 설정, 양도는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설정, 양도는 처분권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딱 들어가줘야 된다고,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제한물권을 배우는데, 제한물권도 상처, 대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상속 가능하고, 처분 가능한데, 우리는 재산권은 맨날 물어보는 게 다 같이 처분, 양도, 맨 그것만 물어봐. 그래서 제한물권도 처분할 수 있어. 제한물권도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근데 제한물권은 팔아먹을 수 있는데 함께 팔아먹어야 돼, 따로 팔아먹어야 돼. 그래서 제한물권은 공통된 특징이 중견권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한물권은 이런 것들은 중견권리야, 이거. 그럼 저당권도 주된권리요, 중된권리야? 그 중된권리도 처분할 수 있는데 중은 따로 함께. 그래서 우리는 따로 팔 수 있는 것은 지상권 뿐이다라고 배워왔던 거예요. 배워왔던 걸 한번 연상을 시켜보라고. 따로따로 팔 수 있는 거 뭐 뿐이었어, 여기서? 생각나? 그럼 생각 안 나면 그냥 건성으로 다닌 거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어.
왜냐하면 배우는 게 재산권의 공통된 특징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연결을 좀 시키라니까. 아까 재산권이 두 개 있다고 그랬지? 물어보면 내 이제는 안 물어볼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내 가슴이 상처가 와. 재산권 두 개 있는 것도 모른다고 다 같이 물권, 채권, 이렇게 물권, 채권이 재산권이야. 공통된 특징이 상속, 처분. 우리는 맨 배운 게 유치권 배우면서 유치권은 사전에 포기하기로는 특약이 가능해, 불가능해? 맨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 포기, 특약. 관습법상 지상권 사전에 포기, 특약 가능해, 불가능해? 포기한다고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사람도 아니야, 이제는. 포기, 특약이 있다는 걸 못 한다 그러면 사람도 아니라고. 그냥 쳐다보도 않을 거예요. 포기 못하는 게, 따라서요. 공유지역권자만 자기 지분을 포기 못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머릿속에 좀 연상을 시켜. 연상도 안 되겠지만 해보자고. 내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할 때는 처음부터 강의했던 내용을 유도해서 끌고 가고 있어. 처음부터. 재산권의 양대, 재산권에는 채권도 있고 물권도 있는데 공통된 특징이 상처대포. 근데 이 물권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 같이 처분권, 침해시, 구제수단 이렇게 물어보는 거 두 개만 물어봐. 물권법에서는. 시험 나오는 게.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여기만 물어본다고. 저당권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분리해서 함께. 그래서 함께 해야지. 저당권의 주된 권리가 채권 아니야. 네가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토지를 처분하라 이런 것들이거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제한물권 나오면 제한물권은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근데 이걸 따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따져? 상처대포 때문에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셔. 처분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총칙에서는 물권 총칙에서는 뭘 배웠냐면 물권 변동의 원인으로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 있어야 의사표시 안 들어가면 등기해야 안 해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나한테 어렵다고 하지 말고 붙어 있으면 합격해. 다 도움이 되는 강의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강의가 있고 두 개가 있어. 이게 그냥 그 당시에만 싹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해서 한 3년 늦게 하는 강의도 있어. 근데 나는 연결시켜주잖아, 이렇게. 전체를 다 알려고 하니까는 머리가 좀 아프지만, 그건 결국은 가야 할 길이거든. 자, 여러분들,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 있어야, 의사표시 안 들어가면, 등기 없어도 이게 충칙에서 배웠던 거예요. 186조, 187조를 기억해야 돼. 오늘 또 그게 연결이 될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저당권은, 저당이란 뭐냐면, 저당이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다 같이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것을 저당이라고 그래. 담보로 잡거나 잡힌다. 근데 담보가 뭐냐면 채무이행 확보 수단을 채무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보장 수단을 담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담보다 그 말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 이행을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확실히 받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채권 담보 제도를 배우는 거예요. 채권 담보 제도. 그러니까 저당권은 언제 써먹냐면 여러분들 그냥 기여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담보로 잡혔지? 그래서 은행이 돈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땅을 팔아버릴 수 있는 자격을 저당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시고 돈 받을 권리가 채권인데 이게 주된 권리이고 이것이 종된 권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만 종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한물권은 전부 무슨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사실 제한물권은
종된 권리다. 그러면 제한물권이 종된 권리라고 했다면 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그런 걸 토론을 하는 거야. 식사하시면서 주된 권리가 뭐냐 이렇게 생각 안 나면 야 그거 뭐냐? 그냥 한번 물어보라고 이게. 어차피 이분 쪽팔리네 안 팔리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우리끼리. 부부간에 방구 낀다고 쪽팔리냐? 다 아는 놈 것을. 가서 화장실 갔다 와? 소리 나면 그만이고 뭐 못 들은 척하고 살면 그런 거지. 방구 안 끼냐 부부 앞에 신랑 앞에서? 지민아. 그래서 물어볼 때 그런 걸 물어보라고. 그리고 자 같이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해야 된다.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 안 한다. 그냥 큰 틀에서 저당권은 토지 소유자의 처분 기능을 계약에서 넘겼다. 이 계약을 뭐라고 그랬어? 계약을 다시 한번 설정 계약. 그럼 설정해 주는 사람은 설정 계약에서 설정해 주는 사람은 소유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배우냐면 다 같이 소설 쓴다. 내 이익이가 소설 쓴다 이렇게 외우느라고 다 이제 소설 쓴다. 그러니까 설정자는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당권으로 가보자. 이제 저당권인데 담보물권에 저당권이 있고 담보한다 그 말은 채권 회수 확보 수단을 말하고 이미 설명해 줬어.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뭔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저당권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읽어본다. 저당권자는 시작.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그러니까 저당권은 소유자가 점유 이전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점유요, 비점유요. 그러니까 비점유니까 여기서 이제 저당권의 흐르기 모든 물권자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침해시 구제수단으로 침해시 저당권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저반청 없다. 이렇게 외워가는 거예요. 저당권의 침해시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 있다고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해봐라. 제공한다. 이건 설정해준다거든. 설정해주는 사람은 여기다가 채무자 아니면 제3자가 담보로 잡히는데 이 사람은 채무자 아니면 제3자가 담보로 잡히는 이 사람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또 물어보면 어디 여기 보자. 을이 갑으로부터 1억을 대여해. 1억을 대여하는 것을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대여하는 짓을 뭐라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은 나중에 법률행위의 종류에서 종된 계약이라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 소비대차 계약의 주된 계약이고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데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무슨 계약이야? 중된 계약. 이게 주된 계약. 그럼 중은 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 자꾸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제한물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그런데 여기서 설정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을이 채무자인데 담보로 잡힐 것이 없어. 담보로.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병이 자기 건물에 담보로 잡힌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담보로 잡히는 설정자가 있어야 될 텐데 설정자는 주로 채무자겠지만 제3자일 수도 있다는 거지. 동의해? 그러면 제3자든 채무자든 담보로 잡히는 사람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소유권 있어야 돼. 그래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오해해 줘야 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설정자다 그러면 외워버려. 설정자. 그럼 돈을 꿔주는 사람은 을이지만 담보로 잡히는 설정자는 병 아니야. 설정자는 지 물건을 맡겨 남의 물건 갖다 맡겨. 그렇지 자기 물건 갖다 맡기니까. 그리고 정 이해가 안 되면 외워버려. 설정자에게는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설정자와 저당권 설정자와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해도 오하면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그 다음에 갑이 우리에게 1억을 빌리면서 등기부에 채권 1억 이렇게 기재해 있는 경우와 1억을 빌리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1억을 빌려주면서 이자에다가 막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므로 여기다가 최고액 2억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냥 채권 이것을 1억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 다리 원금이 정해졌다. 그 다음에 최고액 이렇게만 기재해 놓고 원금이 안 정해진 경우를 근저당이라고 한다고 이게. 다시 한번 근저당. 그러니까 저당권에는 원금이 정해진 경우를 그냥 일반 저당권, 원금을 앞으로 정할 경우를 근저당권 이렇게 얘기해. 자, 한번 해봅니다. 근저당권의 내용 시작. 여기다가 다 근저당권의 내용 시작.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뭐만을 정하고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 이것이 뭐냐면 원본이야 원본.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서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을 근저당 설정이라고 한다고. 그럼 근저당권은 제일 중요한 게 원금이 아직 안 정해졌다는 것이야. 그럼 원금은 언제 정해질 것인가 이걸 외워줘야 돼. 그래서 원금은 채무의 확정 시기가 이게 원금 확정 시기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외워버리자고 한 장 넘겨보셔. 여러분들 책에 80페이지를 한번 가봐. 요약제 80페이지 봤더니 맨 위에 근저당권이 나오고 거기서 2번으로 가면 채권의 확정이 나오는데 그 2번에 도래 나오나? 도래, 결산기 도래에다가 도 동그라미 쳐봐. 그 다음에 해지의 해 동그라미. 그리고 그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 경매 신청 시에 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제3자의 신청 시에는 경납대금 납부 시에 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채무자의 파산에다가 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있지 개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여기에 피담보 채무의 확정 시기가 6개가 있는데 다 같이 도해 신납, 파괴. 요거 꼭 외워줘야 돼. 이게 도해 신납. 이런 사실이 있으면 채권이 정해져 버리고 그럼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이제 보통의 저당권이 된다는 거 일반 저당권이.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일반 저당권화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 봐. 갑이 우리에게 1억을 구워주고 1억을 빌려주고 등기해놨어. 이렇게. 1억을 빌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1억을 더 빌려줬어. 은행이. 그럼 여기다 등기해놓은 1억에 나중에 1억 더 빌려줬다면 더 빌려준 돈도 받아 못 받아? 말을 이해 안 했나 보네. 갑이 우리에게 1억을 꿔줬다고. 그리고 우리 제공한 토지에 1억 기재해놨지. 그 후에 우리 1억 더 빌려달라고 그랬어. 그 합쳐서 얼마요? 그럼 갑은 경매에서 1억만 받아 2억까지 받아.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가 나하고가 달라서 시험이 떨어져. 가르치기가 힘들어. 아니 등기부에는 1억 기재해놓고 그리고 2억 더 빌려줬는 걸 그걸 먼저 우선 변제 받으면 돼? 안 되잖아. 1억만 우선 변제 받아야지. 2억은 못 받잖아. 1억만 받아야지 등기부에. 맞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도 최고액을 2억으로 기재해놨는데 2억? 근데 경매 신청할 때는 1억만 받을 돈이 있다면 원금은 뭘로 정해져? 1억으로 정해진다.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돼.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최고액만 정해놓고 원금은 아까 이런 사유에 의해서 정해져.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당해버리면 파산 선고 당할 때 얼마 받을 돈이냐면 1억이라면 그게 원금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1억처럼. 오케이? 그러면 파산 선고 당하고 나서 또 돈을 더 빌려줬다면 돈 더 받을 수가 없어. 원금이 정해졌으니까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원금에 의해서는. 이게 근저당권이라 하시면 돼. 아셨지? 나만 이해하셨나? 그러면 자, 근저당권은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서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 소멸 이전, 이 말은 피담보 채권이 정해지기 전에는 채권 양도했어도 물권법은 제일 중요한 게 침해시 구제, 양도, 이거 제일 중요해요, 물권법은. 그래서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하면 저당권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간다고 써놨잖아, 근저당권은. 이 경우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가 이전되었다 그 말은 채권이 양도되었다 그 말이야, 반대 해석하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하면 근저당권은 따라가, 영향은 미치지 않아. 못 따라간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밑에 80페이지 맨 밑에 3번 근저당권의 양도 나오잖아. 양도에다 동그라미 쳐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근저당권의 양도도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확정 전, 확정 후 두 개 있어. 그래서 여기 봐,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여기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넘어가면 근저당권은 따라가, 안 따라가? 1번 봐. 확정 전 1번 채권 양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 변제하면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 변제자에게 넘어가, 안 넘어가? 이렇게 써놨잖아. 이게 채무의 이전은 이렇게.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채무가 넘어갔어도 근저당권 넘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 여기에. 알아들었냐고? 그 다음에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통째로 넘겨버릴 수 있어. 그래서 2번.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양도의 의무는 다 같이 외워본다. 3명계약에 의해서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그 저당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물권법은 제일 중요한 게 다 침해식 구제 수단. 그래서 이미 그건 앞에서 다 배웠어. 침해식 구제 수단에 물청, 부청, 순청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를 물어보는데 양도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저당권의 양도를 가장 물어본다고. 저당권도 양도할 수 있는데 분리해서 함께. 근데 근저당권은 원금이 정해지기 전의 양도와 정해진 후의 양도 두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근저당권의 특징을 이해 못하면 양도와 관련해서 전부 시험에 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당권은 원금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근저당권은 그래 안 정해졌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등기부에 그냥 일반 저당권은 우리는 저당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해야 돼. 다 같이 원금이 정해진 경우. 근저당권은 원금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래서 근저당권은 등기부에다가 근자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근자를 써라 그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근자를 보통의 원금이 정해졌으면 채권액 1억을 쓰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원금이. 앞으로 얼마까지 받겠다라고 한 최고액만 기대한다는 것이야. 다시 한번 최고액. 아셨지? 그리고 그러면 최고액만 정해놓고 여기 원금은 언제 정해져, 원금은? 아까 그거 외우라고 다 같이 도외신납. 앞에 앉은 사람들은 대답 잘 해줄 의무가 있어. 도외신납, 파괴시 원금이 정해져. 그러면 그 전에 채권 양도했을 때는 근저당권을 안 따라가지만 그 후에 채권이 양도되면 그때는 따라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저당권은 제일 중요한 게 저당권 양도다 이렇게 아셔야 돼. 효력에서 저당권 양도. 자,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아시겠나?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 성립이 되려거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자는 꼭 채무자이어야 돼, 제3자이어도 돼. 그래서 제3자를 우리는 물건 갖고 보증 섰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물상보증인. 근데 중요한 것은 꼭
제3자가 제공해서 물상보증인이라고 개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모르면 소용이 없어. 우리는 소유자가 담보로 잡힌다는 거지.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다 같이 소설 쓰네. 내가 별짓 다 한다 진짜. 설정자는 채무자든 제3자든 공통된 특징은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설 쓰네. 다 같이 소설 쓰네. 따라서 타인 소유 부동산에는 저당권 설정을 써. 있다고 하면 그 미친놈이요. 이제는. 있다 하면 미친놈이라니까. 이제 정신을 안 차리고 이제는 쳐다보도 안 해. 꼴도 보기 싫어 이제는.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했다. 그런 남의 물건 갖다 저당권 설정해준 그 두둑년이라니까. 남의 물건 갖다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는 오빠 땅을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놓고 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예요. 오빠 땅을 서류를 위조해서 오빠가 좀 어리숙하거든. 지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저당권.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실제 소유자는 을 요년이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이렇게 해놓고 지 이름으로 등기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는 을구에 저당권자 A 접수 날짜는 2021년 1월 1일. 근데 여기는 접수 날짜를 보니까 2021년 11월 1일 이렇게 쓰여 있네. 그럼 저당권 설정해주는 사람은 요 사람 아니야. 을이. 알아들어? 그럼 을은 지 물건 접했어. 남의 물건 접했어. 여기에 위조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다음에 서류를 위조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 갖다 접했지. 이 사람 저당권 취득해보대. 한다고 하면 병신이요, 병신. 이제는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당권 설정, 이 사람이 저당권 취득하죠. 그러면 난 갑이 못 온다는 거야, 이제는. 그냥 갑이 잡혀야 되는데, 우리 서류 위조해놓고 직거신양 위조해놓고 이렇게 잡히면 저당권 취득해 못해. 한다고 하면 두둑년이요, 이제는. 그러니까 누구 보냐고, 우리가 아침에 둘이 그렇게 얘기하기로 했지 않았어.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부를 딱 해놓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잘 연상이 안 되나 봐. 그래서 여기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 1억을 갚아야 돼. 근데 병소유의 투지에 을구에 병소유의 투지에 저당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병이 잡혔지? 병은 지 물건 잡혔어. 남의 물건 잡혔어. 그러므로 타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써. 없다 해야지. 있다 하면 내가 아까 있다고 그랬나? 없다고 그랬지? 나도 흥분해서 막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 그래서 타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써. 있다 하면 틀려.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리면서 병이 담보로 잡혔으니까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돈 갚으시 헐수.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의 채무형을 청구할 때 그럼 그걸 정신없는 놈이요. 내가 있다 하려고 하다가 탁 주댕이 다 물었거든. 따라서 물보는 채무자가 아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말이야. 이 갑은 채권과 이 병의 저당권은 달라. 저당권은 병의 땅에 있는 거고, 즉 병의 건물에 있는 거고, 저당권은. 그래서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돈 갚으라고 해야 돼. 물상보증이 지금 물건을 팔면 돼. 그런 거 이게 저당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라고. 이해하셨나? 그럼 얼른 책을 보자. 75페이지에 양가로 1번 가서 75페이지에 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채권자와 제3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를 뭐라고 불러?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따라서 1번 타인 소유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할 수. 그래, 이렇게 알고 거기다 써. 여기다가 뭐라고 써냐면 소설 쓴다 이렇게 써. 소설 쓰네. 소설 쓰고 있네. 유명한 사람 아시지?
자, 이건 다 소설 쓴다. 절대 잊으면 안 돼. 2번. 부동산 저당권 설정자와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맞아, 틀려. 그렇게 시험 나오면 잘 이해해버리라고,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와 설정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객체가 나오는데,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객체가 나오는데, 그것이 목적인데, 민법에서의 저당권의 객체는 외워버려요.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거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 지역권은 안 된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여러분, 저당권의 객체는 민법상의 저당권의 객체만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특별법상의 저당권의 객체도 알아야 한다. 또 요거 넘어가려고 하네. 민법도 모르는데 무더기에 특별법까지. 하여튼 꼭 멍청한 짓만 하고 앉았어, 이게. 아, 민법도 모르는. 나는 그래. 아니, 우선 민법만 알자는 거예요. 무더기에 특별법까지 알아. 다시 한번, 민법상의 저당권의 객체. 부동산 소유권, 또 하나는 지상권, 전세권. 거기에 지역권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나도 몰라. 그러니까는 더 알고 싶으면 알아.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나오는데, 피담보 저당권은 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피담보 채권은 묻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까지 공부하지 말라고. 그거 떠들지 않아. 떠들어도 안 돼. 다 같이 묻지 않는다. 써버려. 저당권 언제? 실행 시에 금전 채권이 될 수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는 피담보 채권은 거기다 주의하셔. 저당권 성립 시에 금전 채권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그것만 주의하시라고. 목적물 인도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거기다 가액만 기재하면 돼. 가액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담보 채권은 다 같이 실행 시. 이해하셨지? 실행 시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면, 실행 시 금전 채권화 될 수 있으면 우선 변제 받잖아,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이해하셨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저당권이 성립이 되려거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 다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해야 저당권이 성립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등기할 것이 뭐냐면 3개를 외워요.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자. 근데 우리는 뭘 배웠냐면 물권 총칙에서 등기했을 때 등기된 대로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 말이나 등기가 유효해야 된다, 그 말이나 같아.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했을 때 등기된 대로 권리 변동이 생기려거든. 이것을 등기가 유효해야 한다는 것을 물권 총칙에서 배웠다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는 것이 좋아. 그냥 떠들고 가는 게 좋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복습을 하러.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따 끝날 때 박수 한번 크게 쳐. 고맙다고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40페이지에 40페이지 위에서 2번 봤더니 제목을 읽어. 제목 시작. 맨 위에 제목 시작. 여기 봐라. 법률행위 다음에 등기했을 때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요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밑에 한번 봐. 다 같이 원인 유효. 이게 여기 봐라. 효력요건에서 동그라미 쳐봐. 원인 유효 이렇게 했나? 뭐의 유효? 이게 원인이 유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에서는 봤더니 다 같이 절차의 적법, 그 다음에 기재 내용의 합치. 봤지? 여기 있잖아. 밑에 여기 다시 절차의 적법. 또 밑에는 기재 내용의 합치. 당신은 왜 안 했어? 합치 동그라미 쳐. 밑에 있잖아. 여기 시집 안 갔다면서. 그러니까 술 먹지 마. 혼인도 안 해놓고 화 풀려고 술 먹으면 안 돼. 담배는 안 피나? 담배 피는 것이 요즘에는 뭐 그거 갖고 문제 안 되잖아. 그냥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나도 우리 딸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왜 그런 거 물어보고 할 게 뭐 있어? 지신세 지가 알아서 그런 거지. 사람 있지? 내 표현이 좀 없애서 그래. 뒤질 때 되면 끊어. 미안. 죽을 때 되니까, 나도 죽을 때 되니까 끊었다니까. 이게 42살에, 이제 지금 나이가 지금 52살이야. 42살에 강이 그때가 막 전성기거든. 막 부산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새벽에 그때는 비행기도 아침에 없었어. 새마을로 타고 와야 돼, 서울에서. 그러면 부산에서 강의 끝나고 새마을로 침대까지 타고 서울 오면 3시.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내가 유명 강사였지.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그럼 막 병이 나더라고. 막 숨을 못 쉬겠어. 그래서 그때 끊었네, 담배를. 그래 이제 그때 죽을 때 되니까 그때 교회 갔지. 그러니까 딱 2가지가 죽을 때 되면 교회 가고 담배 끊는다는 것을 난 알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교회 가는 사람도 자기가 잘났다고 한 사람은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죽을 때 돼야 돼. 그래야 절대자에 의존하게 되거든. 그냥 당신도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담배 끊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우리 저당권 설정 계약을 공부하는데 다 같이 원인이 유효해야 한다. 그리고 봐라. 등기에서 효력요건 2개를 기억하니까 등기. 여러분 그림을 그려놨을 때 법률행위에서 효력요건, 이게 법률행위에서 효력요건이고 등기 자체에서 효력요건 2개 써놨잖아. 이렇게. 등기 자체에서도 무슨 요건? 효력요건. 다 같이 절차의 적법, 기재내용 합치. 나는 애타게 요약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읽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읽어내지를. 그러니까 안타깝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복잡한 것을 나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너무 요약해서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니 요약은 최대한으로 압축해놓은 게 요약이지 요약도 너무 요약해놓고 반쯤 요약해놓고 그런 것도 있냐? 그래서 내가 할 말 없더라. 할 말 없어. 이해하셨어요? 이 그래프를 볼 수 있어야 돼. 다 같이 법률행위, 등기, 그럼 다 같이 원인이, 유효. 등기에서도 유효요건 2개를 기억하라고. 절차의 적법, 기재 내용의 합치. 근데 저당권에서는 절차의 합치를 안 물어보고 기재 내용의 합치만 물어봐. 저당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책에 1번으로 한번 가봐. 물권행위의 내용과 기재 내용의 합치해서 다 같이 당사자의 불합치. 여기 봐라. 저당권자를 갑이라고 기재해야 되는데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시험이 물어본다.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또 아니어도 된다고 하면 망치로 2개씩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당사자의 합치. 근데 거기에 1번 봐. 당사자가 불합치되면 주체의 불합치 아니냐. 오른쪽에 여기 회수가 여기 보라고. 다시 1번 당사자의 합치요 불합치요.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당사자의 불합치라고 한다면 여기 당사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당사자. 그럼 여기 오고 등기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다시 채무자, 채권자. 이 사람이 당사자가 되거든. 채무자와 채권자가 당사자가 돼. 그러므로 채무자 아닌 사람을 채무자로 등기했으면 무효. 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채권자로 등기했어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오늘 이론 정리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서 그대로 베껴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자, 한번 보자. 75페이지. 75페이지에 이제 등기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나는 내 자랑이 아니라, 다른데 EBS 강사들 등기사항에다 뭐라고 기재하냐면,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이런 것만 설명해. 근데 나는 시험 나오는 걸 가르치잖아.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임의적 기재사항이고 등기해야 될 텐데, 그건 기재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그런 걸 강의를, 시험을 실제로 시험 나오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4번. 양가로 4번. 채권자 아닌 시작.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근저당에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러분들 근저당이라는 취지가 뭐냐면 근자 써라 그 말이야. 근자. 등기부에다가. 그 다음에 채권자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채무자도. 그럼
근데 그것이 채무자와 채권자는 똑같은 사람으로 기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채무자 아닌 시작.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야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해야 되는데 물권행위의 내용과 이게 물권행위 저당권 설정 계약의 내용과 등기 내용이 불합치시하는 그 등기는 뭐다? 무효. 등기해야 될 텐데 근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액을 기재해야 돼. 근데 채권액이 10억으로 기재해야 되는데 5억으로 기재했어. 그러면 약정 불합치 시 약정 채권액을 10억으로 기재해 주셔 했더니 5억으로 기재했다면 일치된 부분은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합치된 부분만큼은 유효. 그것이 물권 총칙에서 배우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채무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등기되면 유효 무효? 무효.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경유해 등기했어도 그 등기는 무효. 그러면 등기상에 세 가지를 외워요. 다 같이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자 그 세 가지는 꼭 등기해야 돼. 등기부에. 그럼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 유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최고액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돼. 요 최고액 10억으로 기재했을 때 최고액을 10억으로 기재했는데 나중에 받을 돈이 물품 대금 11억이라면 여러분 채무자는 싹 다 갚아야 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채무자는 즉 최고액이 10억인데 은행이 나중에 사정이 생겨서 돈 받을 돈이 11억으로 11억으로 최고액이 커졌다면 실제로 받을 돈이 11억이고 최고액 이렇게 10억으로 기재된 내용은 10억이라면 실제로 은행이 받을 돈이 11억. 등기된 최고액은 10억. 채무자는 등기된 내용만큼만 갚으면 돼. 싹 다 갚아야 돼. 그러니까 알아서 해. 따라서 채무자는 싹 다. 채무자는 싹 다 갚아야 된다 아셔야 돼. 다만 근저당권자가 등기된 만큼만 우선 변제 받는 것하고 달라. 우선 변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 변제하고 채권 횟수는 달라. 그래서 우선 변제는 배당에 참여했을 때 받을 돈이고 그럼 만약에 10억으로 은행이 10억으로 기재했는데 최고액을 받을 돈이 11억이라면 최고액을 10억으로 기재했는데 받을 돈이 11억이라면 은행은 11억 다 받아. 채무자에게 11억 다 받아. 10억만 받아. 은행은 다 받는 거예요. 채무자에게는. 근데 우선 변제는 다요. 10억까지요. 그러니까 다 받는 것하고 우선 변제하고는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셔. 구별하셨나? 다시 우선 변제는 경매 시에 배당에 참여해서 받는 돈이고 채무자에게 받는 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아셔야 돼. 우선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그다음에 채무자는 최고액만 갚으면 돼. 싹 다 갚아야 돼. 근저당이든 일반 저당이든 채무자는 싹 다 갚아야 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물권 충칙에서 배웠던 걸 복습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권 충칙과 저당권 계약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서 연상시켜놓으면 도움이 되고 저당권에서 필요적 기재사항만 외우면 돼. 다 같이 외워본다.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자 이렇게 기재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이런 것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자 여기 저당권은 경매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특징이 첫째 점유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으니까 설정자가 목적물을 부려먹어. 설정자가.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의 심해시 반청 있음 없음 저반청 없다 이렇게 점유하지 않음으로 생긴 특징만 외워버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물의 과실을 수치해서 우선 변제 받는데 저당권은 차임을 저당권자가 받으면 안 되잖아. 이게 차임이 과실이거든. 그러니까 저당권은 차임을 자기가 받을 수가 없어요.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친다는 거야. 이렇게 과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우선 변제 받아야 되는데 목적물에 들어간 보존 비용이라고 있거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보존 비용도 받아 못 받아? 이게 책에 유치권자는 보존 비용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저당권은 점유 안 한다면서. 보존 비용 들어갈 일이 없잖아. 이런 거 함정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저당권자는 보존 비용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보존 비용은 안 들어가고 원금 들어가고 이자 들어가고 지연이자 들어가고 위약금 들어가고 실비. 이 실비하고 보존 비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보존 비용, 실행 비용. 실행 비용은 경매 신청 등록세나 감정 평가 비용 같은 것이고 비용이라고 해서 다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실행 비용과 보존 비용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밑에 양가로 8번을 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원금,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5번 실행비용 나오죠. 실행비용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보존비용과 구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존비용과. 실행비용과 보존비용은 같아 달라. 비용 했다고 해서 막 덥석 물지 말라는 거예요. 보존비용 못 받아. 점유하지 않으니까. 동의해? 그 다음에 저당권의 특징은 두 번째는 경매 결과 저당권의 특징이 경매 결과 저당권은 모두 가버린다고. 경매 결과. 애용한다.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 결과 저당권은 동생들 다 데리고 가버려. 그 여러 번 강의했지. 저당권은 동생들 다 데리고 소멸해버려. 경매 결과. 따라서 경매 결과 다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1번 을구 이제 앞으로 저당권 그럼 을구요. 저당권자 A 이렇게 있었놓고 채권액이 1억인데 1번 말소 이렇게 그어졌어. 근데 채권자가 돈을 1억을 받지도 않았는데 채권자가 1억을 받지도 않았는데 채무자 윤혼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판결을 받아서 촉탁이 해서 등기가 말소된 거예요. 이런 걸 다시 불법 말소. 꼭 물어보는 게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그러면 불법 말소되었다 그러면 불법 말소되면 원인 없이 저당권이 그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되살려 놓는 걸 다시 말소. 어떤 등기가 불법으로 없어졌다면 나중에 되살려 놓는 걸 뭐라고 그래? 말소 회복 등기. 생각나? 그럼 말소 회복 불법 말소되면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회복 등기 등기소 가자고 해야 된다고?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근데 이 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나서 3번 회복 등기 하기 전에 경매가 이루어져 버리면 불법 말소되고 나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은 경매 결과 싹 한다고 그랬지? 그냥 불법 말소된 저당권도 소멸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라 이거야, 이게.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나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 소멸해버렸으니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페이지 43페이지에 이미 배우고 왔어. 한번 가보자. 페이지 43페이지로. 페이지 43페이지 갔더니 3번에 밑으로 내려와서 저당권 등기의 불법 말소 시 말소 회복 등기 청구에 대해서 1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저당물이 매도 동그라미 쳐봐. 매도. 그리고 2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저당물이 경매 동그라미 쳐봐. 이게 두 개 비교해서 알아들었나? 그러면 저당물이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소유권이 바뀌었어. 여기서 불법 말소되고 지금 갑부의 소유권이 1번에서 A에서 2번으로 바뀌었어. 소유권이. 그러면 새로운 소유권이 접수 1번 말소가 2월 1일이야. 2월 1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3월 1일 소유자가 됐어. 3월 1일. 그럼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을 때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이 사람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요? A를 상대로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지. 매매가 이루어지면.
근데 이게 땅이 경매가 이루어지면 돼, 안 돼? 그런 것도 이해해서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셔. 그래서 양가로 2번 봐.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나서 저당물이 경매가 이루어지면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등기 청구가 그 불가하다 몇 줄 긋어? 불가하다 몇 줄 긋고 어째서 불가해? 아니 경매 결과 저당권을 다 소멸해버렸으니까. 경매 결과 저당권을 다 소멸해버렸는데 어떻게 또 되살려 놓냐고. 그럼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나서 회복 등기 전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자, 1번이 저당권자 있었는데 2번 불법 말소되고 나서 3번 저당권자가 또 있었어. 그러면 불법 말소된 저당권은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겠다 없겠다?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고 나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 배당 절차에 참여해서 이 사람은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그래서 나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쩔 때는 여기 40페이지 또 한번 가봐. 40페이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시간만 나면 물권 총칙을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여기 봐. 효력요건 결의시에서 절차의 적법에서 절차의 적법 오른쪽에 2번 봐. 2번 절차의 적법에서 불법 말소된 등기는 시작. 거기 찾으셨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이렇게 말소되었어. 불법. 그래서 3번 저당권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2번 순위번호는 2번이지만 이 사람 1번 아니야. 1번 저당권은 불법 말소되었을 때 살아있어? 죽었어? 살아있다고. 그래서 1번은 배당에 참여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시험에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후순위 권리자가 우선 변제 받으면 이 사람이 배당에 참여 못한 거예요.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그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먼저 우선 변제 받으면 후순위를 상대로 내목 내놓으시오라고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 있다가 우리 18회 시험에서 그래서 있어. 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어도 이 사람은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먼저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야 돼? 저당권은. 오늘은 어째 여러분들이 아침에 통닭 삶아 드시고 체했나 봐. 어째 물어볼 때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배당 요구 채권이다 아니다를 맨날 애우니까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애울 것도 없거든. 다 이제 등기된 우선 변제권자 있지? 그런 사람 배당 요구 안 해. 이미 등기부에 다 등기되어 있는데 무더게 배당 요구해. 등기가 되어 있는 담보물권자가는 우선 변제권 있는데 다시 등기된 우선 변제권 있는 자는 배당 요구 않고 법원이 알아서 배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설득됐나? 개항에서 온 사람 설득됐냐고. 그 뒤에 아니 그냥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등기부에 채권에 기재해놨어 안 기재해놨어? 해놨잖아. 아까 채권액 얼마라고. 이렇게 채권액이 등기된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돼. 법원이 알아서 등기해놨으니까. 등기도 젠장 국가가 해놓은 거 아니야. 국가가 등기관이 기재해놓은 것을 못 믿어? 은행이? 법원이? 그에 따라 등기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 설득됐냐고. 자, 그러면 1번 저당권자가 불법 말소되었어. 불법 말소. 그러면 이 저당권은 존재하는 거요? 소멸한 거요? 존재해. 근데 경매가 이루어지면 배당 요구해야 배당해줘. 안 해도 해놔야 돼. 박수. 이 사람은 물건이 살아있으니까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해놔야 되는데 국가가 등기관이 기재 쫙 그어놔버렸으니까 또 우리는 다시 등기에는 공신력 없다. 등기에는 공신력 없잖아. 그거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 못 받잖아. 그래서 불법 말소되고 나서 3번이 지가 1번이라고 생각하고 딱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불법 말소되었대. 그러면 네가 손해봐야 돼. 믿은 자가.
등기를 믿은 자가. 그래서 어떤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을 때 저당권은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해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안 했더니 이 몫을 1억을 이 사람이 먼저 받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라. 불법 말소된 저당권은 자기가 1억 우선전제 받아야 함에도 후순위가 받아갔으니 후순위가 부당이득 누리고 있잖아. 원인 없이. 그럼 후순위를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할 수. 박수. 이렇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쉬었다 합시다. 벌써 1시간 가버렸네.